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12도로 출발했는데요. 맑은 하늘 아래 한낮에는 27도 안팎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낮에 햇볕이 강하게 쏟아지며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짙어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 일부 산지에는 순간 풍속이 시속 90km를 웃돌 정도로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 20도 안팎에 머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제도전에 나서는데요. 2009년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16년 만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매주 수요일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터를 여는데요.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로 유명한 개촌마을이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5월 14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태장동 치악로와 혁신도시 인근 늘품로 등 상습 정체 구간 해소에 나섭니다. 원주시는 차로수가 한개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마다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태장동 가매기 사거리부터 태장일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약 700m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단고동에서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늘품로 월운정교 일원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됩니다. 평창군과 강원개발공사는 어제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사업비 조달과 비용 부담 입주자 모집 업무를, 강원개발공사는 설계 용역과 건설공사 관련 발주 계약과 관련 인허가 업무 등을 맡게 됩니다. 대관령면 강원형 공공주택은 청년 50세대, 신혼부부 30세대, 고령자 20세대 등으로 공급됩니다. 길을 걷던 중 떨어뜨린 가방으로 인해 40대 남녀 마약사범이 체포됐습니다. 원주경찰서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해 구속했는데요. A씨의 연인인 40대 B씨도 불구속 상태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검거는 우연히 떨어뜨린 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가방 속에서 발견된 마약은 필로폰과 케타민 6g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가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 제도전에 나섭니다. 2009년 정부 공모에서 탈락한 이후 16년 만인데요. 관련 내용을 원주시청 첨단산업과 엄미남 과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16년 전이었죠. 원주시는 기대를 모았던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한 바 있는데 2009년 당시에 의료기기 산업의 발판이 될 거란 기대가 컸는데도 충청북도 청주와 대구시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2009년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의 중심지로서 자신 있게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우선과 대구에 밀려 탈락하면서 시민들이 상경투쟁에 나서는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반발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인프라가 풍부했고
충북 오송은 제약, 의약품 중심의 산업 구조였던 점이 당시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기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16년 만에 재도전인 만큼 원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대구 오송의 경우는 30년간 8조 6천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 선정 이후 벌써 16년이 되었는데요. 현재 의료 산업의 트렌드는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인 만큼 저희 원주시는 기존보다 짧은 기간과 적은 투입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내겠다고 어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 용역을 진행하면서 구체화하겠지만 기존 조성의 반 정도인 15년에 한 2조 원대의 규모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특히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 기반을 탄탄히 다져온 결과 의료기기 업체 180여 곳이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 사업 유치 가능성이 엿보이는데 원주시만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신지도 알려주시죠. 저희 원주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예. 또한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 편리한 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는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 도시이자 의료기기 산업 종사자가 1만 명이 이상이고요. 관련 기업 또 200여 곳이 집적된 명실상부한 의료산업 특화 도시입니다. 또한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또 보건 관련 공공기관, 병원, 대학교 등 산학, 연, 관 협력체계가 의료 거점 클러스터로 기능할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수도권 강력 급행 철도인 GTX-D 노선이 원주 연장이 이루어져 접근성이 한층 올라간 것도 강점입니다. 예, 많은 강점이 있겠지만 주요한 부분을 알려주셨는데 예상대로라면 오는 9월에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원주시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와 의료기기 모두 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까지 유치가 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텐데 하지만 두 번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겠죠.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 원주시에서는 지금 수행 중인 연구 용역에 중부 내륙권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과 한방병원 협력을 통한 융복합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대학과 연계한 생태계 조성으로 우수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대선 공약에 추가해서 정치적으로도 함께 대응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 관련 공공기관이 이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저희 원주시에 유리한 이점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6년이 지난 지금 추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하면서 원주시가 다시 도전에 나섰는데요.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유치가 된다면 지역에 어떤 의미를 가져오게 될까요? 네, 첨단 의료 복합단지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연구 개발에 대한 융자 지원과 세제 지원 혜택이 있고 또 각종 법률에 대한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에 메리트가 큽니다. 또 원주시는 이미 의료 관련 산업체가 많이 입주해 있고 관련 인프라도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중입니다. 관련 기업 유치와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효과를 생각하면 첨단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저희 원주시의 미래 산업 먹거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번에도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이미 경남과 인천, 전남 등이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만큼 이제 저희 원주시만의 강점을 충분히 어필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는 의료기기 산업과 그 수도권 접근성에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는 제약 관련 산업이 다소 부족하긴 하지만 현재 저희 도내에서 춘천과 홍천에 조성된 국가 항체 클러스터 또 바이오 특화 단지와 연계하면 저희가 부족한 제약 바이오 분야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원주시는 이런 점을 강조해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현재 수행 중인 연구 용역을 통해서 원주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의 당위성과 공모에 대한 세부 전략, 나아가서는 저희 원주시 의료산업의 중장기 발전 모델까지 발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료기기 부분과 지리적 이점이 원주시만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제약이나 바이오 관련 산업에 있어서는 아직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을 잘 보완을 해나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첨단산업과 엄미남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에서 스마트폰 배움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추인의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르신들께 친절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폰 배움터가 운영된다고요? 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상용화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네. 여전히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하고 또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사진 촬영이나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또 인터넷을 활용하는 법 같은 필수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주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스마트폰 배움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배움터를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전문 강사가 1대1로 어르신 한 분당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1대1 미디어 교육이 진행된다는 건데요. 이 배움터에 다녀가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자식들에게는 반복해서 물어보면 짜증을 내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여러 번 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눈치 보지 않고 스마트폰 사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한현석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너무 빨리 또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편리한 도구라기보다는 오히려 낯설고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기능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기능만 제대로 이제 알려드리자라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걸 통해서 어르신들이 시니어분들이 스마트폰과 조금 더 친숙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한 미디어에 그 호기심이 생기시면 이제 그거를 저희가 풀어드리는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런 걸 하니까 눈치 보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SNS를 조금 새로 시작하거나 이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이제 시니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1대1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더 어르신들이 편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배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강의 계획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플 설치 및 제거, 사진 필터 활용 및 꾸미기, 또 사진과 영상 편집해보기와 같이 커리큘럼이 있는데 당장 스마트폰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불편한 점이 없는 어르신에게는 이 계획한 내용에 맞춰서 스마트폰 사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고요. 또 1대1로 진행이 되는 만큼 어르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면서 몰랐던 점이나 궁금했던 점, 불편한 점을 물어보면 그 내용에 맞춰서 시간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 배움터는 매주 수요일에 오후 1시부터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은 원주 문화원과 무실 8단지 안에 있는 책마루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오후 1시에 이 장소를 찾으면 어르신 누구나 배움터에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한현석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별도 참가 방법은 있지 않고요. 그냥 저희 날짜별로 진행되는 장소에 오셔서 자리에 바로 앉으시면 그냥 1대1로 교육이 시작되고요. 요번 달하고 2월 달까지 이제 교육이 끝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이런 수업을 조금 시니어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나 쉬시는 곳 찾아서 조금 필요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계속 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조금 장소나 시간이 예기치 않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꺼름하지 않으시도록 미리 좀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저희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 전화를 해보시고 이제 오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는 스마트폰 잘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그죠. MZ세대시니까요. 저는 나이에 안 맞게 스마트폰 기능을 잘 몰라서 헤맬 때가 많은데 네. 이 제도는 어르신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실버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딱 어떤 연령 기준이나 참가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인식하는 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참여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여가 어렵겠는데 어르신들 대부분은 쉽게 참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끝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 어떻게 되는지 전해주시죠. 네, 5월부터 시작된 이 미디어 배움터는 다음 달인 6월 25일 수요일까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원주 문화원과 책마루 작은 도서관에서 1시부터 3시까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또 지금 배움터 운영 반응이 좋은 만큼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배움터를 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의 어르신들께 이 배움터 운영 소식을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프로그램 운영 소식은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스마트폰 사용에 궁금한 점이 있는 어르신들은 매주 수요일에 배움터를 찾아가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2015년 현대차 정몽구재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마을 프로젝트로 시작된 평창 개촌 클래식 축제. 당시부터 마을 단위의 예술 실험으로 주목받았던 개촌마을에 이제는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이왕재 축제지원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청 축제팀장 이왕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개촌마을은 매년 야외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과 또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축제를 이어왔고요. 특히 2024년 10주년에는 피아니스트 백건우, 조성진을 비롯해서 국내 최정상급 클래식 예술가들이 참여했었죠. 자, 이처럼 작은 시골마을 개촌이 예술마을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2009년도에 개촌 초등학교 권호위 교장 선생님이 별빛 오케스트라를 창단하셨고요.
이듬해인 2010년 개촌중학교 별빛 오케스트라가 창단되고 전국적으로 클래식 초청 공연을 하면서 클래식 학교로 유명해졌습니다. 네. 또 개촌이 2014년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회공헌 사업인 예술 세상 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고 최정상급 클래식 아티스트인 조성진 등 공연 등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 2015년 제1회 개촌 클래식 축제부터 10년 동안 정몽구 재단, 평창군 주민들이 힘을 합하여 야외에서 즐기는 클래식 음악과 지역 공동체가 어우러진 독창적인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그 출발점이 결국에는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으로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개촌 클래식 축제 3일 동안에 개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2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등 클래식을 대표하는 마을로 성장을 했으나 축제 기간 외에 찾는 방문객이 적고 인구 이익과 지역 소득과는 연결되지 못하는 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농촌 유학과 전문 예술인들의 유치를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개촌 마을을 클래식 대표 마을로 육성하고자 개촌 클래식 예술 마을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역 소멸을 막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공연, 체험, 또 해설, 창업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주민 창업에 직접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자립 마을로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만큼 어려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창업센터를 조성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구와 학력 인구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고 예술마을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렴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우선 그냥 인구와 학령 인구 감소로 인구수 자체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개촌은 2045년까지 세계가 찾는 클래식 마을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이번 개촌 클래식 예술마을 조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실까요? 네, 주민들과 학생, 전문 아티스트들이 체류하면서 항상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장, 숙박을 포함하는 복합 문화 공간인 개촌 웰컴 센터를 조성하고 1년 내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주민들이 공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과 창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슈 콘서트, 아마추어 콩쿠르, 아티스트 레지던시 운영, 학교 클래식 교육 지원, 주민 오케스트라 창단 및 교육, 클래식 거리 조성, 마을 주민 창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주인공이 되고 클래식 음악가들이 상시 거주하며 개촌의 자연 속에서 클래식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뭐 클래식에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있고 다룰 줄 아는 분들만 가능한지 특별한 뭐 테스트 단계가 있나요? 네, 저희가 그 개촌 클래식 축제를 할 때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콘서트가 있는데요. 별빛 콘서트라든지 파크 콘서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문인들이 하는 거는 별빛 콘서트고요. 그 파크 콘서트나 다른 콘서트, 미드나잇 콘서트나 이런 쪽은 저희가 그 주민들이나 다른 전문가들 다른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30팀 정도를 공모로 해서 모집을 해서 콘서트를 같이 열어줌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악기 연주 실력이나 이런 실력에 맞게 좀 그룹을 나눠서 따로따로 무대를 선보인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앞으로 개촌마을이 단순한 축제 장소가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들이 찾는 클래식 마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네, 국제 음악인들의 교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개촌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주민 오케스트라의 국내외 순회 공연을 통해서 마을의 문화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마을 창업가들은 클래식 기반의 문화 콘텐츠, 공예, 숙박, 시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20년 후에 개촌마을은 음악이 지역을 살리고 주민이 문화를 만드는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이 일상이 되는 관광마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개최되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부터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충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개촌 클래식 축제에 대한 관심도 당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관광정책과 이왕재 축제지원팀장이었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김상열,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